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같이 먹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조금 건져서 이렇게 먹는 신용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서 맛있다, 고마워 그랬더니 그때부터 지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지능이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리고 짐승들은 뭘 먹을 때 자기 먹기가 바쁘잖아요. 예. 근데 자기의 먹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엄청난 절제력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웬만한 지능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는데 그 후로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아침에 어른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럼 송아지가 찾아보더래요. 온갖 데를. 나를 찾으려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찾더니 얘가 이제 없구나라는 거를 알았나 봐. 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보고 싶죠. 근데 그 다음 해에 갔더니 송아지를 이제 파셨더라고. 그래서 그 송아지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어미소만 남아있는 식으로. 그 소들이요. 자기 새끼를 팔잖아요. 자기 새끼가 팔려서 이제 떠나게 되잖아요. 전날부터 운대요. 미리 알고. 그렇게 구슬프게 운대요. 그리고 자기 새끼가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한동안은 계속 운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영물이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구나.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할게요. I was the one to judge. You said you had enough and that you really wanna be with me. 이 현대인들이 육류 소비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시는 견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류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해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사료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뇨와 같은 축산 폐기물. 자, 이거에 대한 처리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쇠고기 우리가 1kg을 얻으려면 몇 킬로그램의 사료를 먹어야 할까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1kg, 2번 10kg, 3번 16kg, 4번 30kg. 16kg을 찍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알았지? 눈치챘나? 웬만한 게 답이 3번이라는 걸. 16kg의 사료를 먹여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원의 낭비도 심해진다.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견해. 자,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 부분이요. 그리고 항생제. 이 가축들이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맞잖아요. 몸집을 더 키우고 그리고 뭐 질환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주사를 하든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간에 자,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크고 일단은 도축이 잔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새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젊어 보이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키도 더 크고 하는 이유가 우유라던가 고기라던가 거기에 성장 촉진제라던가 아니면 항생제,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가서 그 혜택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방부제 외모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구나. 방부제가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있군요. 자, 그래서 축산이죠, 축산. 그 혹시 그런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에는 못 가보고요. 세크라멘토에서 LA를 오게 되면 중간에 굉장히 큰 목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소가 수백 마리가 방목되어 있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실제로 넓은 들판에 이렇게 놔서 기르던데? 네, 미국 쪽, 여기 캘리포니아 쪽은 그렇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산 시스템이 이제 공장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충격받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닭에 대한 수명 얘기했잖아요. 불로장생 얘기하면서 닭의 자연 수명은 약 25년에서 30년 정도. 자, 이 정도 보는데요. 우리가 고기용으로 먹는 닭의 수명이 부화 후에 약 35에서 49일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암컷인 산란계, 그래서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육되는 닭은
생후 15개월까지요. 이 좁은 공간에서 알만 낳다가 이제 폐사된다고 합니다. 좀 잔인하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네, 삼겹살을 도와주고 계신 돼지. 자, 돼지의 자연 수명은요, 약 15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수태지는 6개월 이후에 도축, 그리고 암돼지는 4년간 새끼를 낳다가 도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적 친구, 소. 이 소의 자연 수명은 약 20년 정도.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근데 숫소는 3년 정도의 도축, 그리고 암소도 4년 정도의 도축이라고 합니다. 좀 인위적인 어떤 수명이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거 있고요. 저도 이제 계란을 좋아하는데요. 작년부터 계란값이 미국에서도 올랐어요. 거의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계란값이? 법이 바뀌어갖고요. 네. 닭을 더 이상 케이지 안에서 키울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케이지 안에서 키우던 비용보다는 더 많이 나가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면적이 훨씬 네. 더 넓어야 되겠죠. 원래 닭이요. 1년에 한 12개 정도의 알을 낳아야 한대요. 되게 정상적으로요. 네. 근데 거의 매일 달걀을 1년 동안 네. 자기 체중의 8배에 달하는 달걀을 생산한다 이거죠. 인위적으로요. 네. 그리고 먹는 이제 식용 닭. 자, 불과 사료 3kg을 먹여서 고기 1kg이 될 정도로 이제 개량을 했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이 1970년대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우 그 숫소가요. 평균 체중이 289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50년 정도 사이에 542kg 정도. 거의 2배로 늘었네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공산품 수준이다 정도까지 지적을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한때 큰 화제를 모았던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한 5, 6년 정도 전에 나왔던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가 옥수수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뭐 옥수수의 지배하에 놓여서 뭐 어때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배하에 놓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옥수수가 주가 되는 사료를 먹고 자란 육류 및 유제품을 먹고 자란 우리에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자연스러운 상태는 1대1 정도래요. 예? 그런데 오메가6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높아졌다. 자, 이게 그 프로그램의 출발입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오메가3 많이 드시잖아요. 몸에 예.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론 피쉬 오일에서 오메가3를 가장 많이 채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메가3는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생선 기름, 플랑크톤, 해산물, 콩기름, 모유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유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왜 모유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신생아와 청소년들에게 정상적인 조직 발달을 위해서 성인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의 경우는요, 태어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요, 뇌, 예? 눈, 신경세포, 예? 이 부분을 발달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간하고 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이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한의학적인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게 일단 혈액과 관련된 부분, 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진대사를 돕는 부분. 그래서 이게 말만 다르지 사실은 간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 오메가3 지방산의 역할이 참 많은데요. 주목할 만한 역할이 심장과 뇌 건강에 좋다. 그리고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알레르기, 염증, 혈전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한다. 거의 만병통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오메가3 좋다고 막 드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게 결핍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좀 정서적인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키는 부분이 많아요. 뭐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이게 그 외에 주의력이 좀 결핍되고 예. 과잉행동장애라 그러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산만한 아이, 네. 왜 식당에 가면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를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르는 분들한테 달려들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수 있죠. 애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크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정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력 저하, 뭐 심장 질병 등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지방산 결핍증의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간하고 연결된 부분들도 많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간이 이렇게 프레셔를 받았을 때 화를 막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별일 아닌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이 네. 있죠. 그리고 제 환자분 중에 남편이 이제 지방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네 남편 집에서 화 많이 내지? 나를 보더니 왜 이런 표정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 표정.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이야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방간이 있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화를 많이 내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 네가 참 힘들겠구나.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메가3 지방산을 이제 자연 상태로 섭취를 하시고 싶으면요. 연어, 참치, 고등어, 청어, 치아씨앗, 치아씨드라 그러죠. 김 등에서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더 조라고 유기농 마켓이죠. 예, 요새 마켓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상당히 진열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 코너들이 많아요. 건강 코너들.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죠. 네. 그래서 큰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비싼가요?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마켓 귀퉁이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야, 이렇게 사람 많은 마켓도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유기농 마켓 이런 곳에 가시면 치아씨드 뭐 이런 거를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메가6는 그럼 왜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원래는 좋은 역할이에요. 특별히 두드러진 역할이 혈액, 콜레스테롤 양을 낮춰준다. 예,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혈관 수축과 혈액 응고를 돕는다. 예, 그것도요. 알레르기와 염증, 혈전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문제가 과잉 섭취는 혈압을 증가시키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몸의 지방 세포를 커지게 한다. 한마디로 몸에 지방이 계속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적당량이 있으면 좋지만 지방이 적당량 이상으로 쌓이는 거군요. 네. 하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둘 다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세포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들이니까요. 예. 자,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을수록 활동이 빠르니까 포도당 등의 운송이 용이하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을수록 이제 활동이 느리는 거죠. 그 지방산은. 그렇다 보니까 지방세포의 부피를 키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옥수수를 중심으로 곡물을 많이 먹여야 가축들이 빨리 크고, 자, 고기 사이사이에 마블링. 그게 지방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잘 생긴다고 하는 대형 사육장, 그 생육 시스템. 아, 그럼 그 마블링이 결국은 오메가6의 결과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정말. 저 마블링 너무 좋아하는데. 지방산을 막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블링 너무 좋아하지 마라. 별로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하지만 맛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마블링이 없으면 퍽퍽해서 못 먹잖아요, 고기를. 네,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고베산 소고기를 먹으면 입에서 녹는다고 합니다. 아, 저 가끔 고베 구입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일본산, 바로 일본에서 온 게 아니라 그 고베 소를 여기에 데려와서 여기서 키운 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교배시킨 소죠. 가격이 일단 2배. 예. 그 왜 최고 고기 등급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USDA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의 2배 정도 가격입니다. 예, 굉장히 비싸죠. 네. 그래서 뭐 지갑이 좀 얇아지더라도 한 번씩 이제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제 고베, 네, 소고기. 자, 그래서 옥수수 사료를 먹인 고기를 많이 즐기다 보니 체내에 오메가3에 비해서 오메가6의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요즘 왜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이잖아요. 고지방 다이어트가 어떤 거죠? 지방이 많은 것들. 아, 삼겹살을 아침부터 먹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 자세히 연구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찬성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지방 섭취를 해서 살을 빼는 그 다이어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행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삼겹살 섭취를 해서 살이 빠지셨으면 그분들은 거의 다 소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소양인 얘기가 나와서 양인들이 보면 위가 뜨거운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겹살을 굽거나 소를 구워보면요. 삼겹살 그 돼지 기름은 고기를 다 굽고 나서 남은 거를 즉시 닦지 않고 한번 더 보십시오. 굉장히 두껍게 기름이 쌓입니다. 예, 두껍고 하얗게 남아있죠. 소보다 훨씬 두껍고 하얗게 남아있어요.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기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돼지 기름이. 그것을 섭취하고 충분히 숙성시켜서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이제 소양인의 위장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온도도 다른 체질에 비해서
혈관 내장 안에 있는 그 기름 낀 거를 몸 밖으로 다 배출을 시키려면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네. 온도도 높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돼지 삼겹살 구워 먹고 이제 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듣고 예. 소민이 그걸 따라했다. 그러면 아마도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소민들 중에서도 네.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변이 물어지고 설사가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복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문이 짓무르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옥수수 사료를 먹지 않은 고기, 풀로 사육된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고기를 먹으려면 그런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옥수수와 같은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난 소의 고기, 오메가6가 다량 축적이 된다. 하지만 풀을 뜯어먹고 자란 쇠고기나 유제품은 오메가3가 많다. 자,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럼 그거를 소비자가 어떻게 구별을 하거나 섭취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왜 유기농 뭐 소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된 코너가 생겨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럼 현재 거의 시판되고 있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오메가6가 대부분. 더 네. 많다. 이렇게 가정을 네. 할 수가 있네요. 아까 고배 비싼 그 고배 소는 좀 풀 먹고 자라나지 않았을까? 방목한 소일수록 네. 더 네. 맛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맛을 이제 중하게 여긴다면 이제 마블링을 위주로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마블링을 접촉하는 기회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뭐 좀 재미있고 알찬 건강 이야기 없나요? 내 몸이 산다. 꼭 들어보세요. 구독하기, 하트 찍기, 댓글 남기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Met on a rainy evening in the summertime. 몽골의 유목민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채식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로 고기, 그리고 네. 유제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몽골 분들이 이 뭐 특이한 질병이 있다거나 콜레스테롤로 야기되는 질병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아무래도 네. 운동량이 저희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것 비교가 안 같습니다. 되겠죠, 예. 일단은. 자, 그리고 이분들이 먹는 고기가 풀을 먹인 고기가 대부분이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몽골 분들 보면은 거의 태음인 같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몽골 지방의 식습관을 좀 연구를 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 이런 축산 시스템에 의해서 길러진 소의 고기를 이제 한동안 먹고 나서 이제 피 검사를 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다. 하지만 풀을 먹인 소의 고기를 예. 시식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쟀더니 예. 대부분 첨가제의 수치가 내려갔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결과네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방목하는 소를 키우는 곳, 풀로 사육을 하는 소규모 사육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는 추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사료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고기값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 유럽이나 일본에서는요. 공장식 축산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 동물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권이요? 네.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동물도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권리가 있다. 동물에 대한 이런 권리를 예. 동물권이라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제가 일전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키운 소를 어떤 도살장까지 데리고 가서 예. 그 소들이 줄을 지어서 쭉 걸어가면서 전기봉 있죠? 예. 이걸로 머리를 이제 이렇게 탁, 대면. 푹 쓰러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도축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나오는데 정말 그 감독이 그 소들이 쭉 걸어가면서 그리고 소가 이렇게 우는 소도 있어요, 정말. 예. 그리고 쓰러지고 도축되고 바로 이제 고기로 되는 그 장면으로 전환되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보여줘요. 예. 근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고기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물론 뭐 소를 먹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의 그 영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뭐 죽는 소도 이제 스트레스 받지만 도축자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전기 충격을 줘서 도축을 네. 하는 게 그나마 동물에게 인도적인 도축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고통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요즘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자, 고기는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는 먹되 적어도 이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도의적인 도축 과정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황윤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자, 그분의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는 돼지를 정성껏 길러서 도축장에 넘기는 축사 주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축사 주인이 돼지도 인간의 고기로 생을 마감할지언정 도축 직전까지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행복을 향유할 기회는 줘야 한다. 그리고 만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도축되기 직전에 어떤 고통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해줄 수 있다면 예. 좀 미안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 때문에 채식주의자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육식이 채식보다 잔인하고 나쁘다. 잔인하고 나쁜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육식이 채식보다 좋은가요? 어쩌다 보니 3부도 만들게 됐습니다.